안녕하세요, 우기북입니다. 저번에 뇌과학 책 많이 소개해드린다고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올해 들어서 읽은 책 중에서 이 책은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다 이렇게 느꼈던 책을 가지고 왔어요. 짜잔! 데이비드 이글먼의 우리는 각자의 세계가 된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거의 보름 정도를 이 책 한 권만 붙들고 있었을 정도로 기록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넘쳐났던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기록한 내용들 중에서 3가지만 뽑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3개의 독서 노트를 뽑아왔고요. 첫 번째 노트에 우리 뇌가 더 효과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아세틸콜린이라는 뇌 속 화학 물질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화학적 메신저가 아세틸콜린이다. 이 물질을 방출하는 뉴런은 보상과 처벌의 영향을 모두 받는다라고 하면서 이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면 그 뇌의 영역의 가소성이 증가한다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여기서 뇌의 가소성이란 건 뇌가 물리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읽고 배움을 얻을 때 이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어야 배움이라는 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 피아노로 F샵 음을 연주한다고 치자. 이 음을 들은 여러분의 청각 피질이 활동을 시작하지만 이 음에 할애된 피질 영역의 넓이가 바뀌지는 않는다. 이유가 뭘까? 이 음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이번에는 내가 이 음을 연주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따뜻한 초콜릿 칩 쿠키를 하나 준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에는 이 음에 의미가 생기고 이 음에 할애된 피질 영역이 넓어진다 라고 하면서 아무런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을 때는 이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듣는 수많은 음들, 이런 음들을 듣는 능력 자체가 크게 성장하지 않음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 특정 음에 의미 부여가 되는 순간 뇌에서는 색다른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세틸콜린은 이건 중요한 거니까 잘 감지해야 돼 라고 말하는 보편적인 메커니즘이다. 그리고 여기 쥐에 대한 실험도 하나 나오는데요. 아세틸콜린이 방출되지 않은 쥐들의 피질 영역은 넓어지지 않았고 설탕을 잡는 정확도도 향상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단순히 반복적인 행동만으로는 임무를 수행하는 실력이 향상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을 반복하면 뇌가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근데 사실은 무언가를 반복하면서 그걸 반복할 때 뇌가 이 활동은 중요한 거구나 라고 하면서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뇌가 성장하고 변화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막아버리면 우리가 어떤 일을 반복하더라도 뇌는 변화하지 못한다라는 걸 이 실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읽고 제 나름의 기록을 해봤는데요. 축구할 때 많이 느꼈다. 실전에서 어떤 특정 동작을 수행하지 못해 수치심을 느꼈던 경험이 있을 때 특정 동작을 더 집중해서 연습하게 되고 그 연습의 성과 또한 높아진다. 반복 연습하면 할수록 그게 실력의 성장으로 이어진다. 아마도 내 뇌에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어 해당 동작에 대한 뇌의 가소성이 더 높아졌던 것 같다. 7년 전에 외국어 컨텐츠를 만들 때도 똑같은 현상을 겪었다. 중국어 발음을 할 때 내가 그 발음을 표준어 발음으로 잘 구사해야만 사람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고 나의 전문성까지도 입증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니 그 어느 때보다 발음 습득 속도가 빨랐다 라고 이렇게 적고 있는데, 제가 7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중국어 관련 컨텐츠를 만들 때요, 저는 그 이전 직업이 중국어 관련 일을 했던 가이드였지만 제가 가이드로서 열심히 회화를 했던 거지 뭔가 중국어를 표준어 발음으로 제가 제대로 구사를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제 중국어를 컨텐츠로 만들고 중국어를 가르쳐야 하는 입장에 있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회화 습관을 보여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7년 전에 이 콘텐츠를 준비를 하면서 정말 기초적인 중국어 발음 연습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의 효과가 정말 높았던 게 사람들 앞에서 하나라도 정말 좋은 발음을 들려주고 정확한 발음을 들려줄 때 이 학습 효과가 더 높아질 거라 생각을 하니까 제가 더 모범적인 사례를 보이기 위해서 하나를 연습하더라도 정말 의미부여를 열심히 하면서 연습을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제가 예전에 가이드 준비할 때 발음 연습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저의 발음 실력이 성장하더라고요. 이것처럼 정말 우리가 어떤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할 때 의미 부여 활동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제가 이 구절을 통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의미 부여를 해야 뇌 속에서 이거 중요한 거구나 하면서 아세틸콜린을 막 분비를 해서 뇌의 가소성이 열려서 뇌가 엄청나게 변화할 준비를 딱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아는 게 우리가 독서를 하는데도 정말 중요하겠죠. 책을 읽을 때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냥 열심히 읽어야지, 이 속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책을 읽게 되면 저도 독서가 지루하기만 하고 막 잠이 올 때도 많고 내가 뭘 읽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언제 다 읽지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거는 배움에 제대로 집중하는 상태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런 의문을 가지고 읽을 때가 있어요. 이 책 속에 있는 내용, 이게 나의 삶에 어떤 연관성이 있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 책을 읽고 있는 거지? 이 속에 있는 내용이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이렇게 의미를 자꾸 되새기면서 읽으면요, 잠 올 겨를이 없습니다. 눈이 갑자기 또랑또랑해지면서요, 제 삶에 도움되는 내용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빨리 막 기록하고 싶어져서 엉덩이가 막 들썩들썩 거려요. 그래서 우리 오구님들도 독서하실 때요, 이 책 한 권 완독해야지 이런 생각 내려놓고요, 여러분들의 아세틸콜린이 분비될 수 있도록 뇌의 가소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독서를 하실 때 이렇게 주문을 걸어보는 거예요. 아세틸콜린 분비되라! 라고 이렇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 대목이 나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지? 이게 무슨 의미지?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 그러다 보면 이 대목 속에서 어떤 내 삶과 관계된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 아세틸콜린이 팡팡팡 분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대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이 대목도 되게 신선했어요. 축구를 처음 접한 선수는 운동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움직임이 서로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지만 프로 선수는 골을 넣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플레이를 조율할 수 있다. 이 질문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누구의 뇌가 더 활동적일까? 아마 많은 골을 넣는 전문가의 뇌라고 추측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게임의 구조를 이해하고 다양한 가능성, 선택지, 복잡한 동작 사이에서 신속하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틀린 추측이다. 전문가의 뇌는 축구에 특화된 신경회로를 이미 갖고 있어서 그가 계속 움직일 때도 놀라울 정도로 잠잠한 편이다. 와, 저 이 부분을 예전에 다른 책을 통해서 이미 읽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맞다, 그랬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밑에다가 또 저의 생각을 기록을 했는데요. 맞다, 탁월한 이들은 쓸모없는 선택지 자체를 아예 고려하지 않는다. 탁월한 선택지를 무의식적으로 분별하고 그것 하나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오히려 뇌를 덜 쓰게 된다. 그러면서도 더 탁월한 선택을 내린다 라고 이렇게 적으면서 갑자기 이 독서에 있어서 속독이라는 단어가 또 떠오르더라고요. 속독은 결과일 뿐이다. 이미 관련 주제가 체화된 지식인은 그 주제의 책들을 읽을 때면 중요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중요하지 않은 정보들은 무시할 줄 안다. 그래서 속독이 가능한 것이다. 중요한 정보들에만 주의를 기울이니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제가 적었는데, 제가 과거에 정말 속독을 하고 싶어서 엄청 막 눈 굴리는 훈련도 하고 노력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서야 알게 된 건 그런 기술이 일부분이나마 좀 도움이 될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런 기술에만 매몰되어 버리면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다라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요, 속독이라는 거, 빨리 읽는다라는 건 결과일 뿐이에요. 내가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그 특정 주제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내 속의 개념으로 이렇게 탑재되고 나면요, 빨리 읽는 게 자연스럽게 가능해지거든요. 근데 독서를 정말 오래 했던 사람들도 갑자기
갑자기 생소한 분야의 어떤 책들을 보게 되면 당연히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죠. 어떤 부분을 흘려서 읽고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읽어야 되는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천천히 하나하나 읽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우리 우구님들 중에서도 속독을 하고 싶으시다면, 속독이라는 건 내가 어떤 특정 주제에 더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무조건 빨리 읽어야지 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또 밑에 기록에다가 또 이렇게도 적었어요. 인생의 경험을 이어나가는 것에도 같은 일이 벌어진다. 인생의 고수들은 자신 앞에 펼쳐진 기회들 중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빠르게 알아본다. 그래서 선택도 빠르고 선택의 효과 또한 높다. 하지만 아직 인생의 경험도 부족하고 인생에 대한 지혜도 부족한 사람들은 무엇이 더 나은 선택인지 가늠하는 데만 시간을 보낼 뿐이다. 차일피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중요도만 점검하다가 세월을 보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축구 고수들이 빠르게 뇌의 에너지를 덜 쓰면서도 더 좋은 선택을 빠르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도 더 많이 경험을 하고 그리고 책을 보면서 미리 다양한 지식들을 쌓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인생에서도 쓸데 있는 정보들과 쓸데 없는 정보들을 빠르게 구별할 수가 있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의 경험만 하다 보면 경험 대비 배움이 되게 느리거든요. 하지만 독서를 통해서 남들의 경험, 이미 오랜 세월을 산 사람들의 경험을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생에서 더 나은 선택이 어떤 것인지 더 빨리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더 나은 선택을 반복하게 될 거고, 안 좋은 선택들은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될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능력이 발현되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죠. 저도 앞으로 인생의 고수가 되고 싶어서 계속해서 열심히 독서를 하고, 그리고 또 독서를 통해서 배운 지식들, 정보들을 열심히 삶 속에서 실행하면서 나아가려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내용도 매우 흥미로웠어요. 여기 보면 제가 제목에다가 16살 때의 키가 미래의 봉급을 결정한다 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되게 이것만 봐도 흥미롭죠. 시간이 흐를수록 유연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유년기의 일들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흥미로운 사례로 남자의 키와 봉급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자. 일단 이건 미국의 경우라고 합니다. 남자의 키가 1인치 커질 때마다 그가 집으로 가져가는 돈이 1.8% 늘어난다 라고 해요. 와, 진짜 이거 저도 키가 엄청 큰 편은 아니라서 갑자기 좀 억울해지는데, 왜 그럴까? 채용 과정의 차별 때문이라는 것이 대중적인 의견이다. 사람들은 덩치만으로 주위를 휘어잡을 수 있는 키 큰 남자를 고용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보다 더 심오한 이유가 있었다. 남자가 미래에 받을 봉급을 짐작해주는 최고의 요인은 16살 때의 키다. 그 이후 그의 키가 아무리 크게 자라더라도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영양 상태의 차이가 영향을 미치는 걸까? 아니다. 과학자들이 7살이나 11살 때의 키와 봉급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을 때는 키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10대 시절은 사회적 지위가 점차 정해지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의 모습이 어른이 됐을 때의 모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하면서, 이 10대 시기에 말하자면 16살 때쯤에 생기는 어떤 자부심, 자신감, 지도력, 이런 것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죠. 게다가 그 16살 때쯤에 이 자부심, 자신감, 지도력 이런 것들이 키가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키와 나중에 미래의 봉급과의 이런 관련성이 생겨난 건데, 말하자면 주 요인은 내면적인 자신감과 자부심, 지도력 이런 것들이 미래의 봉급을 결정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제가 읽어보면서 16살 때를 어떻게 보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자부심, 자신감, 지도력이 달라질 수 있다니 정말 흥미롭다라고 이렇게 적으면서 그 10대 시절의 경험들이 정말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그 10대 때 되게 약간 좀 쭈글쭈글하게 보냈다고 해서 꼭 실망할 필요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연구 결과고, 그 연구 결과는 대다수의 사람들 중에서 평균을 보여주는 것이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잠재력을 그냥 재단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다수는 아니었겠지만 그 중에서 소수는 분명 어렸을 때에
되게 자부심도 적었고 자신감도 적었던 어린 시절을 뚫고 나와서 어른이 되어서 자신감이 넘쳐나고 자부심이 넘쳐나게 변화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게 다수는 아닐지라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록을 남기면서요, 어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내면의 얼룩진 무늬를 넘어서는 것이야말로 어른으로서의 책임이 아닐까. 과거의 자신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며 새로워지는 것이야말로 성인으로서의 의무가 아닐까. 어린 시절의 자아를 탈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른이 된다는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적어봤는데, 나이만 먹었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에 불합리한 경험이 있었을 수도 있고, 나로선 어쩔 수 없었던 환경들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어떤 부정적인 자아가 만들어졌을 수도 있을 건데, 근데 우리가 진정한 어른이 되려면 어린 시절의 나를 극복할 수 있어야 그게 정말 성인으로서 자라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특히나 어린 시절의 저를 넘어서는 경험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게 저의 29살 때 처음으로 독서를 시작하고 진짜 한 1년 동안 미친 듯이 책만 읽을 때였습니다. 신기한 경험을 했다. 과거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하던 사람이었고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꼭 나를 잃어버린 느낌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반응하는 법도 까먹어서 처음에는 인간관계 하는 걸 너무도 힘들어하기도 했었다. 그때의 그 생소한 경험을 이렇게 적고 있는데, 29살 때 진짜 골방에 박혀서 1년 동안 독서만 하니까요, 약간 사람이 진짜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과거의 자아와 완전히 멀어지는 경험을 했는데, 그게 긍정적인 효과는 완전히 제가 그 책 속의 여러 가지 사유들로 재무장하는 그런 경험을 했고, 부정적인 효과도 있었죠. 갑자기 1년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을 대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한테 대화를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바보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물론 다시 이제 사회생활을 또 열심히 하면서 다시 회복을 하긴 했는데, 아무튼 저는 이 독서의 경험을 통해서 어렸을 때 나는 왜 이렇게 대단한 게 없지, 뭔가 재능도 없고 뭔가 특별함도 없지,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가 봐, 저 자신을 이렇게 재단하려고 하는 과거의 저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독서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책의 대목에서는 그 16살 때의 키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사회적 경험, 그리고 그 사회적 경험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자부심과 자신감, 어떤 지도력, 이런 것들이 분명 미래의 나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겠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그런 영향력조차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우리 뇌를 새롭게 구축할 수 있는 뇌 가소성, 잠재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든지 공부하고 계속 도전하고 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오늘 이 책에서 뽑아온 3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눠봤는데요. 우리 우구님들도 뇌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싶고 뇌과학을 좀 더 잘 알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책의 일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성장 에세이와 독서 꿀팁들을 보내드리는 우기부기 매거진도 구독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독서도사 우기부기 채널에서 독서에 대한 여러가지 유익한 영상들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방송, 성장에 관한 방송 우기부기 TV 손승욱이었습니다. 뿅!